옛날 옛적, 한양에서 100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복칠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성실함과 착한 심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복칠이가 산을 넘어 땔감을 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고갯길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셨어요? 복칠이가 놀라 달려가 묻자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며칠을 굶었더니 기력이 다해 그만 쓰러지고 말았구먼. 할머니의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칠이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자신 또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던 길이세요?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한양으로 일하러 간 딸 아이 얼굴이 보고 싶어 가던 중이었다네. 예서 한양까지는 100리나 되는 먼 길입니다. 이런 몸으로는 가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총각. 어찌 그런 신세를 질 수 있겠나? 참으로 고마운 마음일세. 복칠이는 장정이 걸어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불쌍한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기꺼이 등을 내주었습니다. 힘겹게 한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어느 대궐 같은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이 내 딸 귀순이가 종살이하는 집일세.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순이 얼굴만 한번 보면 족하네.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서 복칠이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날도 저물었는데 따님이 안 나오시면 어쩌시려고? 오늘 안 나오면 내일은 나오겠지? 내일도 안 나오면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으니 나는 괜찮다네. 며칠을 굶어 쓰러지기까지 한 할머니가 또 굶으며 딸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복칠이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칠이도 할머니 곁에 남아 함께 귀순이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대문이 열리며 고운 비단옷을 입은 아씨와 여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니셔요. 언제 한양에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귀순아. 드디어 내 얼굴을 보는구나.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찾아왔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귀순아, 어머님이 오셨구나. 먼 길 오시느라 힘드시고 배도 고프실 텐데 어서 안으로 모셔서 상부터 차려드리거라. 고맙습니다, 아씨. 헌데 오늘 가기로 한 포목점은 어찌할까요? 포목점은 급한 일이 아니니 내일 가도 된다. 우선 어머님부터 챙겨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알겠습니다요, 아씨. 귀순이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할머니가 복칠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먼요, 아씨. 헌데 저 총각에게도 밥 한 술 좀 주면 안 될까? 저 총각이 산에서 쓰러진 나를 업고 여기까지 100리 길을 걸어왔다네. 아, 그러셨군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럼 같이 들어가시지요. 아니어요. 저는 할머님께서 따님을 만나시는 것을 봤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업고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들어가서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복칠이는 배가 무척 고팠지만 양반댁에 폐를 끼칠 수 없어 극구 사양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칠이의 머릿속에는 아씨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호수처럼 맑고 커다란 눈동자와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씨 생각에 빠져 껐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벌써 다 온 것인가? 한양 가는 길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복칠이의 눈앞에 또다시 아씨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아씨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열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복칠이는 밭에서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온통 아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맛을 잃어 잘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복칠아. 어디가 아픈 것이냐? 어째 요즘 통 먹지도 못하고 살이 쑥쑥 빠지는구나. 결국 복칠이는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딱히 이상이 있는 곳은 없는데 우선 보약을 지어줄 테니 며칠 경과를 지켜봅시다. 의원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다며 보약만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아가, 어쩌다 내 몸이 이리 불덩이가 되었누. 이 어미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아들의 손을 잡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며칠 동안 보약을 먹은 복칠이는 겨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씨를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일찍 복칠이가 집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디를 간 게야?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도통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구먼. 말없이 집을 나선 복칠이는 어느새 한양의 아씨 집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아씨를 보고 싶은 마음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칠이는 하염없이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아씨가 귀순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복칠 총각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복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씨의 얼굴만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복칠이의 귀에는 귀순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씨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귀순아, 보아하니 아직 아침도 못 드신 것 같구나. 우리가 마침 장터로 가는 길이니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거라. 알겠습니다, 아씨. 저를 따라오시지요. 복칠이는 귀순이를 따라 장터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잠시 후 귀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칠 총각,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멀리서부터 업고 와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인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귀순이의 물음에 복칠이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마 아씨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복칠이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께서 잘 계신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셨군요. 어머님은 댁에 며칠 머무시다가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국밥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복칠이는 왜 찾아왔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씨, 저 복칠 총각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어머니가 내려가신 지가 언젠데 몇 달이나 지나서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호호, 그러느냐? 내 눈에는 그저 순수하고 귀엽게만 보이는구나. 아니, 아씨. 귀엽다니요. 저 총각이 아씨를 보는 눈빛이 뭔가 심상치가 않단 말입니다. 내 눈에는 그리 보이느냐? 내가 보기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이라 속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수줍음이 많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겠지? 호호. 아씨는 복칠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늙은이를 위해 백리 길을 업고 온다는 것은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운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씨의 얼굴을 보고 돌아오는 복칠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상사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칠이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아니, 복칠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오늘은 어째 얼굴이 활짝 피었구나. 예, 어머니.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요새 왜 저런다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는 표정이더니 오늘은 좋아서 싱글벙글 웃곤.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칠이가 또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또 어딜 간 게야.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통 알 수가 없네. 복칠이는 밤새 백리 길을 달려 다시 아씨의 집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아씨가 귀순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복칠 총각, 오늘은 또 어쩐 일이세요? 이것은 제가 아씨 드리려고 밤새 만든 나무 인형입니다. 호호, 그래요. 어머, 정말 잘 만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아씨는 복칠이가 준 나무 인형을 보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놀이패가 온다 하여 구경 가는 중인데 같이 가시겠어요? 예. 저야 좋지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칠이는 아씨와 귀순이와 함께 놀이패 공연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아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복칠이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칠이의 눈에는 놀이패 공연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아씨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아씨, 저쪽 들판에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느냐? 그럼 한번 가보자꾸나.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개울이 나타났는데 물이 불어 징검다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씨, 제게 업히시지요. 제가 업어서 건네드리겠습니다. 호호, 그럼 그래 주시겠어요? 복칠이가 아씨를 업고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씨에게서는 은은한 꽃내음이 났고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에 복칠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들판에 도착하니 과연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어머나,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구나. 그렇습니다요, 아씨. 저도 이렇게 많은 꽃이 핀 것은 처음 봅니다. 세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판의 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마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되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대감마님께 야단 맞습니다요. 한참을 즐긴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개울도 복칠이가 아씨를 업고 건넜습니다. 어느새 아씨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씨. 아씨와 함께한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오늘처럼 즐거운 날은 없었어요. 그러니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요. 제가 자주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칠이가 인사를 꾸벅하고 돌아서자 귀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 총각이 착하기는 하나 아씨와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착하고 순수한 청년은 처음 보았는걸? 나는 복칠 총각이 너무 좋은데. 아이고, 아씨.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요. 그 후로 복칠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을 찾았고 아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복칠아,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게냐? 어째 매번 입이 귀에 걸려 있구나. 아니어요. 어머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럽니다.
그렇게 복칠이와 아씨의 만남이 잦아지고 둘의 사랑이 무럭무럭 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복칠이는 아씨 집 대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험상궂은 머슴이 나왔습니다. 내가 복칠이냐? 그렇습니다마. 나를 따라오너라. 복칠이는 영문을 모른 채 머슴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대령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대감이 나왔습니다. 내가 복칠이란 놈이냐? 예, 대감마님. 내 부모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제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100리 길이나 되는 이곳까지 와서 내 딸 미주를 만나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복칠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아씨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100리 길이 멀다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딸을 좋아한단 말이냐? 미주는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느니라. 내 놈의 신분으로 가당키나 한 소리냐?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가나 다시 한 번만 더 미주를 찾아오는 날에는 내 놈의 두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라. 알겠느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아씨에게 가 있는데 어찌 안 만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에게 멍석마리로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거라. 머슴들이 달려들어 복칠이를 멍석에 말고는 사정없이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복칠이의 입에서는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거라. 어찌 저놈은 저리도 지독하단 말이냐. 결국 복칠이는 초주검이 되어 대문 밖에 버려졌고 기어가다시피 하여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복칠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쩌다 몸이 이리 엉망이 된 것이야. 한편 보기가 멍석마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착한 복칠이가 자신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니 아씨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매 맞은 상처가 겨우 아물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복칠아. 마을에 불이 난 게 아니냐. 깜짝 놀란 복칠이가 마을로 달려가 보니 웬 오랑캐 병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며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복칠이는 몸을 숨겨 다시 산속으로 피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불타는 마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나라에 큰 병고가 든 개로구나. 그 순간 복칠이의 머릿속에 아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칠이의 마을에서 한양까지는 100리길, 말 탄 병사들이라면 금방 도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칠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의 오두막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고 제가 올 때까지 꼭 이곳에만 계셔야 합니다. 제가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얘야, 저리 오랑캐들이 날뛰는데 어딜 가려는 것이냐. 위험하다. 꼭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서 다녀와야 합니다. 아이고. 부디 몸조심하거라. 복칠이는 한양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말 탄 병사들보다 먼저 도착해야만 아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 한양에 도착한 복칠이는 아씨의 집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내 이놈은 왜 또 찾아온 것이야? 큰일 났습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 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아직도 혼이 덜 난 괴로구나.
머슴이 들여보내주지 않자 복칠이는 머슴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아씨를 불렀습니다. 복칠이의 목소리를 들은 아씨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씨. 어서 피해야 합니다. 오랑캐 병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런. 큰일이구나. 어서 아버님께 알려야겠다. 아씨는 곧장 아버지를 찾아가 복칠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병사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놈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여봐라, 먹쇠야. 네가 나가서 바깥 동태 좀 살피고 오너라. 예, 대감마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들은 말을 타고 오고 있어 곧 당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복칠 총각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감마님. 밖에서도 전쟁이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냐? 우선 너희라도 어머님을 모시고 먼저 피하거라. 아버님은 어쩌시고요? 내가 내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나는 이 집에 남아 있을 것이니 너희는 어서 피신하거라. 아버지의 완고함에 아씨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식솔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복칠이는 그들을 이끌고 어머니가 계신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한양에서 모셔온 아씨와 마님입니다. 어머니? 난리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지낼 것입니다. 복칠이의 어머니와 아씨, 그리고 아씨의 어머니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씨와 마님은 집에 홀로 남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복칠 씨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제 걱정은 마십시오, 아씨. 제가 이래봬도 다람쥐보다 빠릅니다. 복칠이는 아씨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당도해보니 이미 오랑캐 병사들이 곳곳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아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어디 계십니까? 저 복칠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칠이는 대감이 오랑캐들에게 잡혀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몸을 숨겨부리 환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사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몇몇 보초병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기회를 엿보다가 술 취해 잠든 병사의 옷을 벗겨 갈아입었습니다. 오랑캐 병사로 위장한 복칠이는 잡혀있는 조선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윽고 한쪽 구석에 묶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씨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복칠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물지개가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물지개를 챙기고 옆에 병사가 먹다 남긴 주먹밥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대감에게 다가가 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복칠입니다. 어서 이 물지개를 지십시오. 그렇게 아씨의 아버지는 물지개꾼으로 복칠이는 그를 감시하는 병사로 위장하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이, 어딜 가는 것이냐? 보초병이 묻자 복칠이는 주먹밥을 입에 넣고 물을 기르러 간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보초병은 귀찮다는 듯 어서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칠이는 아씨의 아버지를 모시고 산을 넘어 무사히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래, 다친 곳은 없다. 모두들 무사하냐? 예, 여보. 복칠 총각 덕분에 모두 무사합니다.
그래. 저 복칠이라는 청년 덕분에 내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저 청년에게 큰 신세를 졌구나. 고마워요. 복칠씨 아버지를 무사히 모시고 와주셔서.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농사지어 보관해둔 곡식이 있으니 당분간 먹을 것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함께 겨울을 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바깥 세상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산을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난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요. 밖은 아직 위험하니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가 조심히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십시오. 복칠이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을 내려가 이 마을 저 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랑캐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한양까지 가보니 한양에도 병사들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에 있던 오랑캐들은 다 어디로 갔소? 오랑캐들은 모두 철수했다네. 에이, 몹쓸 놈들.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 복칠이는 다시 산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랑캐들이 모두 철수했다고 합니다. 한양까지 가 보았는데 병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 고생이 많았다. 아신의 가족은 한양으로 돌아갔고 복칠이네는 마을로 내려와 불탄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시 댕머슴이 복칠이를 찾아왔습니다. 복칠 총각, 나를 따라오시게. 대감께서 자네를 찾으시네. 복칠이는 한양으로 가 대감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대감은 복칠이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오랑캐들이 다녀가고 한양도 피해가 막심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자네 덕분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느니라. 나도, 미주도, 미주 어미도 모두 자네에게 목숨을 빚진 것이나 다름없다. 자네와 미주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으니 둘이 혼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복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와 혼이 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복칠이의 눈가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로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허, 그놈 참 사내가 어찌 그리 눈물이 많으냐. 그리하여 복칠이는 꿈에 그리던 아씨와 혼례를 올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칠이는 아씨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학문과 무예를 익혔고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여 늠름한 무관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절 받으시지요. 오, 박서방. 어서 오시게. 이게 얼마만인가. 정직하고 용맹했던 복칠이는 큰 공을 세워 높은 장수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이제 나도 부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방이 되었소이다. 서방님은 처음부터 제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몸만 건강하십시오. 허, 그럼 오늘 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똑똑히 보여주리다. 복칠이와 아씨는 슬하에 옥동자 셋과 예쁜 딸 둘을 두었고 아들들은 훗날 모두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칠이의 가문은 대대로 훌륭한 무관을 배출하는 명문가가 되었답니다. 결국 복칠이는 부인복, 자식복, 관직복까지 세 가지 복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의 시작은 이름 모를 할머니를 위해 백리 길을 업고 간 착한 마음씨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는 남에게 베푼 선행이 반드시 복으로. 옛날 옛적 한양에서 백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복칠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성실함과 착한 심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복칠이가 산을 넘어 땔감을 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고갯길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셨어요? 복칠이가 놀라 달려가 묻자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며칠을 굶었더니 기력이 다해 그만 쓰러지고 말았구먼. 할머니의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창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칠이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자신 또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던 길이세요?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한양으로 일하러 간 딸 아이 얼굴이 보고 싶어 가던 중이었다네. 예서 한양까지는 100리나 되는 먼 길입니다. 이런 몸으로는 가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총각. 어찌 그런 신세를 질 수 있겠나? 참으로 고마운 마음일세. 복칠이는 장정이 걸어도 꼬박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불쌍한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기꺼이 등을 내주었습니다. 힘겹게 한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어느 대궐 같은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이 내 딸 귀순이가 종살이하는 집일세.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집 앞에서 기다리다 귀순이 얼굴만 한번 보면 족하네.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서 복칠이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날도 저물었는데 따님이 안 나오시면 어쩌시려고? 오늘 안 나오면 내일은 나오겠지? 내일도 안 나오면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으니 나는 괜찮다네. 며칠을 굶어 쓰러지기까지 한 할머니가 또 굶으며 딸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복칠이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칠이도 할머니 곁에 남아 함께 귀순이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대문이 열리며 고운 비단옷을 입은 아씨와 여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니셔요. 언제 한양에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귀순아. 드디어 내 얼굴을 보는구나.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찾아왔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귀순아, 어머님이 오셨구나. 먼 길 오시느라 힘드시고 배도 고프실 텐데 어서 안으로 모셔서 상부터 차려드리거라. 고맙습니다, 아씨. 헌데 오늘 가기로 한 포목점은 어찌할까요? 포목점은 급한 일이 아니니 내일 가도 된다. 우선 어머님부터 챙겨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알겠습니다요, 아씨. 귀순이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할머니가 복칠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먼요, 아씨. 헌데 저 총각에게도 밥 한 술 좀 주면 안 될까? 저 총각이 산에서 쓰러진 나를 업고 여기까지 100리 길을 걸어왔다네. 아, 그러셨군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럼 같이 들어가시지요. 아니어요. 저는 할머님께서 따님을 만나시는 것을 봤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업고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들어가서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복칠이는 배가 무척 고팠지만 양반댁에 폐를 끼칠 수 없어 극구 사양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칠이의 머릿속에는 아씨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호수처럼 맑고 커다란 눈동자와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씨 생각에 빠져 껐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벌써 다 온 것인가? 한양 가는 길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복칠이의 눈앞에 또다시 아씨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아씨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열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복칠이는 밭에서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온통 아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맛을 잃어 잘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사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복칠아. 어디가 아픈 것이냐? 어째 요즘 통 먹지도 못하고 살이 쑥쑥 빠지는구나. 결국 복칠이는 기력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딱히 이상이 있는 곳은 없는데 우선 보약을 지어줄 테니 며칠 경과를 지켜봅시다. 의원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다며 보약만 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아가, 어쩌다 내 몸이 이리 불덩이가 되었누. 이 어미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아들의 손을 잡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며칠 동안 보약을 먹은 복칠이는 겨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씨를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일찍 복칠이가 집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디를 간 게야?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도통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구먼. 말없이 집을 나선 복칠이는 어느새 한양의 아씨 집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아씨를 보고 싶은 마음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칠이는 하염없이 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아씨가 귀순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복칠 총각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복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씨의 얼굴만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복칠이의 귀에는 귀순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씨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귀순아, 보아하니 아직 아침도 못 드신 것 같구나. 우리가 마침 장터로 가는 길이니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거라. 알겠습니다, 아씨. 저를 따라오시지요. 복칠이는 귀순이를 따라 장터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잠시 후 귀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칠 총각,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멀리서부터 업고 와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인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귀순이의 물음에 복칠이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마 아씨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복칠이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님께서 잘 계신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셨군요. 어머님은 댁에 며칠 머무시다가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국밥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복칠이는 왜 찾아왔는지 말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씨, 저 복칠 총각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어머니가 내려가신 지가 언젠데 몇 달이나 지나서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호호, 그러느냐? 내 눈에는 그저 순수하고 귀엽게만 보이는구나. 아니, 아씨. 귀엽다니요. 저 총각이 아씨를 보는 눈빛이 뭔가 심상치가 않단 말입니다. 내 눈에는 그리 보이느냐? 내가 보기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이라 속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수줍음이 많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겠지? 호호. 아씨는 복칠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면부지의 늙은이를 위해 백리 길을 업고 온다는 것은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운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씨의 얼굴을 보고 돌아오는 복칠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상사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칠이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아니, 복칠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오늘은 어째 얼굴이 활짝 피었구나. 예, 어머니.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요새 왜 저런다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는 표정이더니 오늘은 좋아서 싱글벙글 웃곤.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칠이가 또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또 어딜 간 게야.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통 알 수가 없네. 복칠이는 밤새 백리 길을 달려 다시 아씨의 집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아씨가 귀순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복칠 총각, 오늘은 또 어쩐 일이세요? 이것은 제가 아씨 드리려고 밤새 만든 나무 인형입니다. 호호, 그래요. 어머, 정말 잘 만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아씨는 복칠이가 준 나무 인형을 보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놀이패가 온다 하여 구경 가는 중인데 같이 가시겠어요? 예. 저야 좋지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복칠이는 아씨와 귀순이와 함께 놀이패 공연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아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복칠이는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칠이의 눈에는 놀이패 공연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아씨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아씨, 저쪽 들판에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느냐? 그럼 한번 가보자꾸나.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개울이 나타났는데 물이 불어 징검다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씨, 제게 업히시지요. 제가 업어서 건네드리겠습니다. 호호, 그럼 그래 주시겠어요? 복칠이가 아씨를 업고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씨에게서는 은은한 꽃내음이 났고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에 복칠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들판에 도착하니 과연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어머나, 꽃들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구나. 그렇습니다요, 아씨. 저도 이렇게 많은 꽃이 핀 것은 처음 봅니다. 세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판의 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마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되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대감마님께 야단 맞습니다요. 한참을 즐긴 세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개울도 복칠이가 아씨를 업고 건넜습니다. 어느새 아씨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씨. 아씨와 함께한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 오늘처럼 즐거운 날은 없었어요. 그러니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요. 제가 자주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칠이가 인사를 꾸벅하고 돌아서자 귀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 총각이 착하기는 하나 아씨와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착하고 순수한 청년은 처음 보았는걸? 나는 복칠 총각이 너무 좋은데. 아이고, 아씨.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요. 그 후로 복칠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을 찾았고 아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복칠아,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게냐? 어째 매번 입이 귀에 걸려 있구나. 아니어요. 어머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럽니다. 그렇게 복칠이와 아씨의 만남이 잦아지고 둘의 사랑이 무럭무럭 커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복칠이는 아씨 집 대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아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험상궂은 머슴이 나왔습니다.
내가 복칠이냐? 그렇습니다마. 나를 따라오너라. 복칠이는 영문을 모른 채 머슴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대령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모습의 대감이 나왔습니다. 내가 복칠이란 놈이냐? 예, 대감마님. 내 부모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제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100리 길이나 되는 이곳까지 와서 내 딸 미주를 만나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복칠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아씨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100리 길이 멀다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딸을 좋아한단 말이냐? 미주는 이미 혼처가 정해져 있느니라. 내 놈의 신분으로 가당키나 한 소리냐?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가나 다시 한 번만 더 미주를 찾아오는 날에는 내 놈의 두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라. 알겠느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아씨에게 가 있는데 어찌 안 만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고얀 놈을 보았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에게 멍석마리로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거라. 머슴들이 달려들어 복칠이를 멍석에 말고는 사정없이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복칠이의 입에서는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거라. 어찌 저놈은 저리도 지독하단 말이냐. 결국 복칠이는 초주검이 되어 대문 밖에 버려졌고 기어가다시피 하여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복칠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쩌다 몸이 이리 엉망이 된 것이야. 한편 보기가 멍석마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착한 복칠이가 자신 때문에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니 아씨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매 맞은 상처가 겨우 아물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복칠아. 마을에 불이 난 게 아니냐. 깜짝 놀란 복칠이가 마을로 달려가 보니 웬 오랑캐 병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며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복칠이는 몸을 숨겨 다시 산속으로 피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불타는 마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나라에 큰 병고가 든 게로구나. 그 순간 복칠이의 머릿속에 아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칠이의 마을에서 한양까지는 100리길, 말 탄 병사들이라면 금방 도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칠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의 오두막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고 제가 올 때까지 꼭 이곳에만 계셔야 합니다. 제가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얘야, 저리 오랑캐들이 날뛰는데 어딜 가려는 것이냐. 위험하다. 꼭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어서 다녀와야 합니다. 아이고. 부디 몸조심하거라. 복칠이는 한양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말 탄 병사들보다 먼저 도착해야만 아씨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 한양에 도착한 복칠이는 아씨의 집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내 이놈은 왜 또 찾아온 것이야? 큰일 났습니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 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아직도 혼이 덜 난 게로구나. 머슴이 들여보내주지 않자 복칠이는 머슴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아씨를 불렀습니다. 복칠이의 목소리를 들은 아씨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씨. 어서 피해야 합니다.
오랑캐 병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런. 큰일이구나. 어서 아버님께 알려야겠다. 아씨는 곧장 아버지를 찾아가 복칠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병사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것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놈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여봐라, 먹쇠야. 네가 나가서 바깥 동태 좀 살피고 오너라. 예, 대감마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저들은 말을 타고 오고 있어 곧 당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복칠 총각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피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감마님. 밖에서도 전쟁이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냐? 우선 너희라도 어머님을 모시고 먼저 피하거라. 아버님은 어쩌시고요? 내가 내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나는 이 집에 남아 있을 것이니 너희는 어서 피신하거라. 아버지의 완고함에 아씨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식솔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복칠이는 그들을 이끌고 어머니가 계신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한양에서 모셔온 아씨와 마님입니다. 어머니? 난리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지낼 것입니다. 복칠이의 어머니와 아씨, 그리고 아씨의 어머니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씨와 마님은 집에 홀로 남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복칠 씨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제 걱정은 마십시오, 아씨. 제가 이래봬도 다람쥐보다 빠릅니다. 복칠이는 아씨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당도해보니 이미 오랑캐 병사들이 곳곳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아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어디 계십니까? 저 복칠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칠이는 대감이 오랑캐들에게 잡혀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몸을 숨겨부리 환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사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몇몇 보초병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기회를 엿보다가 술 취해 잠든 병사의 옷을 벗겨 갈아입었습니다. 오랑캐 병사로 위장한 복칠이는 잡혀있는 조선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윽고 한쪽 구석에 묶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씨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복칠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에 물지개가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물지개를 챙기고 옆에 병사가 먹다 남긴 주먹밥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대감에게 다가가 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복칠입니다. 어서 이 물지개를 지십시오. 그렇게 아씨의 아버지는 물지개꾼으로 복칠이는 그를 감시하는 병사로 위장하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이, 어딜 가는 것이냐? 보초병이 묻자 복칠이는 주먹밥을 입에 넣고 물을 기르러 간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보초병은 귀찮다는 듯 어서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칠이는 아씨의 아버지를 모시고 산을 넘어 무사히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그래, 다친 곳은 없다. 모두들 무사하냐? 예, 여보. 복칠 총각 덕분에 모두 무사합니다. 그래, 저 복칠이라는 청년 덕분에 내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저 청년에게 큰 신세를 졌구나. 고마워요. 복칠씨 아버지를 무사히 모시고 와주셔서.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농사지어 보관해둔 곡식이 있으니 당분간 먹을 것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함께 겨울을 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바깥 세상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산을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난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요. 밖은 아직 위험하니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가 조심히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십시오. 복칠이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산을 내려가 이 마을 저 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랑캐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한양까지 가보니 한양에도 병사들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에 있던 오랑캐들은 다 어디로 갔소? 오랑캐들은 모두 철수했다네. 에이, 몹쓸 놈들.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 복칠이는 다시 산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랑캐들이 모두 철수했다고 합니다. 한양까지 가 보았는데 병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 고생이 많았다. 아신의 가족은 한양으로 돌아갔고 복칠이네는 마을로 내려와 불탄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씨 댕머슴이 복칠이를 찾아왔습니다. 복칠 총각, 나를 따라오시게. 대감께서 자네를 찾으시네. 복칠이는 한양으로 가 대감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대감은 복칠이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오랑캐들이 다녀가고 한양도 피해가 막심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자네 덕분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안전하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느니라. 나도, 미주도, 미주 어미도 모두 자네에게 목숨을 빚진 것이나 다름없다. 자네와 미주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 같으니 둘이 혼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복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씨와 혼인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복칠이의 눈가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로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놈 참 사내가 어찌 그리 눈물이 많으냐. 그리하여 복칠이는 꿈에 그리던 아씨와 혼례를 올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인꼬 부부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칠이는 아씨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학문과 무예를 익혔고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여 늠름한 무관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절 받으시지요. 오, 박서방. 어서 오시게. 이게 얼마만인가? 정직하고 용맹했던 복칠이는 큰 공을 세워 높은 장수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오래 기다렸소? 이제 나도 부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서방이 되었소이다. 서방님은 처음부터 제게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몸만 건강하십시오. 그럼 오늘 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똑똑히 보여주리다. 복칠이와 아씨는 슬하에 옥동자 셋과 예쁜 딸 둘을 두었고 아들들은 훗날 모두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칠이의 가문은 대대로 훌륭한 무관을 배출하는 명문가가 되었답니다. 결국 복칠이는 부인복, 자식복, 관직복까지 세 가지 복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의 시작은 이름 모를 할머니를 위해 백리 길을 업고 간 착한 마음씨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는 남에게 베푼 선행이 반드시 복으로. 옛날 옛적 한양에서 백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복칠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성실함과 착한 심성으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복칠이가 산을 넘어 땔감을 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고갯길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셨어요? 복칠이가 놀라 달려가 묻자